혹시 10년, 15년 혹은 그 이상을 함께한 오랜 친구 때문에 남몰래 속앓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정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만날수록 기운 빠지고 상처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심지어 해가 되는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특히 오랜 친구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유한 추억의 무게, 의리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자기 검열까지.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손실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죠. 또한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마저 붙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삶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가 떠오르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 끊임없는 불평과 부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에너지 뱀파이어. 이 유형의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혹은 통화할 때마다 자신의 불행, 세상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험담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물론 친구로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문제 해결이나 긍정적인 전환 없이 오로지 부정적인 감정의 배설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정서 전염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불행감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직장인 민형희 씨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동료 김상진 씨의 직장, 상사 험담과 개인적인 불만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의 위로를 건넸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영희 씨 자신도 업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진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민영희 씨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두 번째 유형, 나의 성장을 질투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숨은 파괴자. 이 유형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내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미묘하게 질투심을 드러내거나 성과를 폄하합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운이 좋았네. 라거나 심지어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식의 걱정을 가장한 비난을 하기도 하죠. 나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판적이고 지지적이지 않은 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으며 우울증 발병률 또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나? 하는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하주미 씨는 새로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활기를 찾았지만 오랜 친구 차수진 씨는 만날 때마다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시간 낭비 아니야? 라며 하주미 씨의 열정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주미 씨는 점차 차수진 씨의 말에 위축되어 동아리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평가가 하주미 씨의 가능성을 제한한 셈입니다. 세 번째 유형, 필요할 때만 찾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회주의적 착취자. 이 유형의 친구들은 자신이 아쉽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당신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이고 주고받는 균형이 심각하게 깨져 있죠. 당신의 시간, 감정, 심지어 물질적인 것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합니다.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는 보상과 치르는 비용을 따져 관계를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극심한 감정 소모와 함께 이용당했다는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정서적 고갈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불균형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자존감 저하뿐 아니라 분노, 슬픔,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친구를 떠올리며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 친구와의 만남 후 에너지가 채워지나요? 아니면 방전되나요? 그 친구는 당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나요? 당신이 힘들 때 그 친구는 실질적인 위로나 도움을 주려고 하나요? 관계에서 당신만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나요? 그 친구 앞에서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고 눈치를 보게 되나요? 지금까지 세 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들어보시니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 내 친구가 딱 저런데. 그래도 어떻게 오랜 친구를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큰 용기가 필요하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죄책감, 미안함, 후회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붙잡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나 자신만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1년 후에도 이 관계로 인해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나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이제는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 돌봄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는 것보다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등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비난보다는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당분간은 개인적인 시간에 집중하고 싶어. 둘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기존의 부정적인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을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세요. 혹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으세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한지 깨닫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맺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우리 삶에서 정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 이유,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의 용기와 건강한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